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통일은 물론 당장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통일의 염원을 안고 우리 선수단이 어제 북한으로 갔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우리 농구 대표팀과 정부 대표단이 어제 이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하.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남북 통일 농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3박 4일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단 출발을 뭐 인천이나 김포 이런 데가 아니라 네. 그 공군이 있는 성남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요? 아하. 그리고 타고 간 비행기도 민항기가 아니라 군용기였다고 하는데요. 아하.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네. 평양에 도착한 우리나라 101명의 대표단의 모습인데요. 뒤에 그 초록색, 녹색 비행기 보이시죠? 진짜 수송기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하.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항기가 아니라 네. 이렇게 군용 수송기를 타고 평양까지 간 겁니다. 아하. 야, 저 수송기 타면 일단 소음이 엄청나게 막 시끄러울 텐데 저 수송기를 타고 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정부 관계자는 네. 원래 뭐 군 수송기는 낙하산 강화 등 평소 훈련 때는 마주보는 뭐 그물령 이런 걸 타고 왔지만 이번에 특별히 의자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뭐 대북 제재 이런 거 있잖아요. 민항기가 요즘 북한으로 들어가면 그 민항기는 6개월 동안 다시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군용 수송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선수들한테는 색다른 지금 보세요. 지금 아마 저 수송기를 보고 선수를 좀 처음엔 뜨악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왜 수송기를 타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네. 사실 군 수송기 자체가 그 내부를 보면 뭐 수송할 때 물론 뭐 어떤 군용 물자를 운반하는 것도 있지만 낙하산을 뭐 투한다랄지 맞아요. 그런 경우 많이 쓰잖아요. 주로 낙하 훈련할 때 수송기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미리 아마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뭐 그랬을 거라고 보고 저도 처음에 네. 방송에 나오는데 성남공항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성남공항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외국 그렇죠. 갈 때, 전용기 네. 타고 갈 때, 그리고 이제 군 비행장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수송기로 아무튼 이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간 항공이나 민간 선박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의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일단 북한을 다녀오면 미국을 입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항공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근데 네. 민간 항공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난색을 표했을 것으로 네. 보이고 아하.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지금 네. 우리가 농구 경기를 하기로 결정한 거와 그 사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군 수송기를 투입을 한 건데 네. 이것도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의미가 있냐면 민간 항공기는 대북 제재가 없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대치 상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군 수송기가 북한에 들어갔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실 대한민국의 군용기가요. 이 북녘 땅에 착륙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의미도 한층 더해지는 순간인데 앞서 그 군용기 내부 이 선수단과 이 코치진 감독이 손 흔드는 모습 보셨죠? 그 내부 모습 보시면 이게 좌석이 원래 없는 곳이에요. 이 수송기 내부에는요. 지금 보세요. 좌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미국 영화, 전쟁 영화 같은데 가끔 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 적진에 침투하기 전에 비행기 수송기 내부 모습이 잠깐 나오는 거 보셨을 텐데 그때는 양쪽에서 마주보고 앉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굵은 밧줄처럼 된 그런 그걸 의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주보고 앉는데 지금 이 수송기 내부를 교체를 한 겁니다. 좌석, 좋은 좌석으로 고위급들이 이용하는 좌석으로 쫙 교체를 해서 이번에 이번 남북 통일 농구 선수단을 저렇게 북녘 땅으로 수송을 했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저 모습을 본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 시청자분들도 우와, 수송기 타고 왔어 하겠지만
저 수송기가 내렸을 때 북한 측의 반응도 놀라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수들은 미리 고지를 받고 타는 네. 입장이니까 덜 놀랐을 수 있는데 네. 그냥 거기에 영접을 나온 이제 북한 관계자들은 미리 이제 뭐 수송기를 타고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놀란 거죠. 네. 그래서 북한 그 이제 인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수송기를 타고 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도대체 왜 짐을 싣는 수송기를 타고 온 거냐. 네. 수송기 이거는 딱 봐도 원래 짐을 싣는 건데 네. 왜 사람들이 타고 왔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랬다라고 합니다. 네. 보세요. 지금 저렇게 진짜 아마 이 선수단도요. 이번 방북단도 진짜 진기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101명의 방북단에는요. 물론 뭐 이 조명근 통일부 장관도 있고 이 정부 측 인사도 있습니다만 감회가 새로운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굽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아마 허재 선수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북한 선수, 뭐 리명훈 선수, 그리고 북한 농구 선수들과 네. 좀 친분이 있기도 하고 또 허재 선수 개인적으로 허재 선수의 아버지가 허재 감독으로 아시죠? 네, 허재 감독을. 감독의 아버지가 그 북한의 실향민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이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특히 그 농구 대표단 안에 아들 2명이 또 대표 선수로 이제 뽑혀서 가고 있기 야.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재 감독은요. 참 뭐 농구 황제로 불렸잖아요. 농구 황제. 그런데 허재 감독 하면은 뭐 농구 황제 불리면서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아본 그런 선수 출신의 감독이라서 농구로서는 부러울 게 없는데 이 통일 농구, 남북 간의 농구는 뭔가 감회가 새롭대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허재 감독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간 것 같은데 한 15년 만에 감독으로서 가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참 궁금하기 때문에 선수 때보다는 이제 감독으로서 가는 게 좀 더 이렇게 설레고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뭐 허재 감독하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허재 감독의 아버님 실향민이라는 것은 아마 거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번에 알았어요. 네. 허재 아버님이 이제 신우주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네. 신우주 출신 이제 실향민이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일단 2003년도에 이제 허재 감독이 그 당시 선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갔다 오니까 평양 다녀오니까 북한이 얼마나 변했는지 막 꼬치꼬치 물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근데- 궁금했을까요, 진짜. 근데 아쉽게도 이번 허재 감독이 방문한 걸 보지 못하고 8년 전에 별세를 했습니다. 돌아가셨군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허재 감독 이제 2003년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가면서 2003년에. 그렇죠. 2003년에 네. 그래서 아들도 둘을 같이 갔어요. 이번에는 허훈 같이 갔기 때문에 3대 같이 간 네, 거죠. 이게 바로 이제 2003년 때 그림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허재 감독은 아마 15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아하. 근데 저도 한 10년 전에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뭐 개성 그런 거에 다 둘러보고 왔는데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다시 한 번 가게 되면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러니까요.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네. 조만간에 그리고 허재 감독을 이번에는 뭐 예술다운 공연 네. 아니면 뭐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만 갔는데 네. 조만간에 국민 누구라도 아하.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허재 감독은 이 1965년생이니까 5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평양 이야기만 하면 예전에 양지민 변호사님 그 가수 강산혜 씨인가요? 그 실향민이었던 아버지 떠올리면서 뭐 라구요라는 노래도 불렀잖아요. 정말 평양 하면 그냥 실향민이었던 아버지 생각밖에 안 난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재 감독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그 신의주 출신 실향민이시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몇 번의 기회가 있어서 북한을 갈 그 기회가 있었지만 네. 아버님이 본인보다 더 가고 싶어 하셨는데 네. 정말 아버님이 가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사실 밝힌 아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아버님의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냉면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평양에 대한 나름의 추억과 그리고 그러겠네요. 이제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허재 감독이 일단은 지금 바라는 그 장면은 네. 농구를 일단은 하러 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뭐 이렇게 골을 득점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 이제 합동해서 뭔가 골 그러니까요. 득점을 이뤄내는 그런 장면을 기대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광삼 변호사님, 뭐 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 허재 감독, 물론 당시 선수, 허재 감독하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북한의 인물이 누가 있잖아요. 그 리명운 선수. 아, 그러네요, 네. 근데 리명훈 선수. 굉장히 장신이었어요. 아하.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농구 경기하는 걸 봤는데 네. 워낙 커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막 생생히 납니다. 키가 몇 센티였죠? 아주, 네. 2m 36cm였어요. 야, 무려. 대박이네요. 아하.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이때도 상당히 남북 관계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행운의 열쇠를 선물로 이제 주고받았고요. 아하. 2003년 때 이제 그때 통일농구였잖아요. 네. 그때는 같이 술도 마셨다고 그럽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한 15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리명훈 선수가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키가 크기 진짜 때문에 크네요. 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하고 와. 궁금하다. 이제 네. 허재 선수가 이렇게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게 되면 네. 이제 극적으로 서로 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는데 일단 모르죠.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될지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4살 차이가 납니다. 허재 감독과 리명훈 씨는요. 그런데 허재 감독이 이 북한으로 이 방북하기 전에 또 인터뷰에서 명훈이 아주 친근하게 하더라고요. 명훈이가 정말 잘 있는가 보고 싶어요. 건강이 안 좋다는데 좀 걱정돼. 뭐 그렇게 정말 친동생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농구라는 경기의 이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아하. 이제 축구도 물론 뭐 부닥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격이 있고 부닥칠 때는 절대로 좋은 일로 부닥치는 적이 없잖아요. 네. 배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와 진짜 뭐지 정말 큽니다. 네, 뭐지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봐. 네. 근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신체적 접촉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격렬할 때는 격렬하게 싸울 수도 있지만 네. 일단 그게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신체적 접촉에 의한 친근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대요. 아, 그리고 나서 허재 감독이 이명훈 선수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농구 선수 중에 저렇게 장신인 경우에 이제 정상적이어서 장신인 경우도 있지만 말판 증후군이라고 해갖고요. 네네. 일종의 이제 질환으로 인해서 장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근데 말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에서 심장 질환에 동반하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게 이제 잘 컨트롤이 안 되게 네. 되면은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하는 수가 아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말판 증후군이 의심되는 분이기 때문에 심장 질환 같은 게 잘 이렇게 조절되고 있나 어떤 그런 의미에서 네. 다른 농구 선수들 그러겠네요.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네. 거예요. 네, 이 허재 선수 그리고 리명 선수 이렇게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키 차이만 해도 상당히 나 그렇죠, 보이는데 네네. 허재 선수가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키가 뭐 188입니다. 허재 선수.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아까 데니스 로드먼 선수와의 사진도 잠깐 네, 나왔는데 그렇죠. 데니스 로드먼 선수도 2m 1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키가 크니까 네. 이 큰 키를 바탕으로 나중에 짚어보겠지만 리명훈 선수가 판공 넣기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판공 넣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과 그 용어가 좀 다르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리바운드, 공이 튕겨 나와서 그걸 수비수가 다시 잡는 거, 그 리바운드를 북한에서는 판공 넣기라고 아. 합니다. 키가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아시안 게임에서 5위까지 했을 정도로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북한의 그 전력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패스를 연락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경기 일정 보니까 남북이 섞어서 혼합팀으로 경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남북이 섞이잖아요. 북한 선수가 연락하라우. 알았어. 대한민국 가서 연락할게. 연락하라니까네. 네, 공을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용어가 통일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농담이었어요. 짓궂은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도 다르다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